안녕, 추적입니다. 62강이고요 6단원 꼬꼬무를 시작합니다. 뭣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뭐 싸우자는 겁니까? 항상 그래왔듯이 꼬꼬무는 여러분 그 개념과 싸우셔야 됩니다. 개념을 뭐 이겨야 되는 거냐 라기보다는 여러분이 6단원에서 정리했던 개념들을 차근차근 다시 한번 복원하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이 빠져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선생님이 쭉 또 마찬가지로 아주 또 타이트하게 막 개념을 쏟아낼 거예요. 거기에서 잠깐만 이게 이런 구조였어? 아니야, 이거 내가 머릿속에 다 두고 있었던 거야. 이걸 이제 가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개념 이제 시작할 건데요. 시작을 여는 글 좀 긴데 그냥 요약하면 포기하지 않는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단 두 가지 법칙만이 존재한다. 첫째, 절대로 포기하지 말 것. 둘째, 첫 번째 법칙을 절대로 잊지 말 것. 절대로 포기하지도 말고 포기하지 말자는 이 법칙을 절대 잊지 말 것. 이게 좀 고민했어요. 어차피 여러분이 62강까지 듣고 있다는 건 이미 정치와 법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포기하는 친구들은 어디에서부터 포기를 했을까?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단원에 마지막 꼬꼬무니까 고민해 보시면 우리 정치와 법에서 여러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기. 근데 여러분, 위기라는 말은 이게 참 위험하다 뭐 이런 느낌이 강할 텐데 위기라는 말은 기자가 기회 기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이자 곧 기회다. 그게 바로 위기예요, 위기. 근데 그 위기가 왜 기회가 될 수 있냐 생각해 보시면 1단원 공부를 시작했어요. 첫 강부터가 위기입니다. 첫 강부터 우리 정치와 법은. 왜냐? 첫 강, 와 지금 이게 62강인데 1강으로 쭉 한번 되돌아볼까요? 선생님도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쭉 가면 그래, 우리 EBS에서 개념 완성, 학교 시험 대비 개념 완성에 왜 최적이라는 사람을 불렀을까 뭐 고민을 했죠. 그 다음에 열심히 강의를 해보자. 교재도 꼼꼼히 보고 이번 강에서 어떤 내용을 우리 제자들한테 알려줄까 하면서 시작했는데 하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선생님이 만약에 교과서를 순서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싶을 정도였어요. 약간 민망한 이야기일 수인데요. 이제 거의 완강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교과서 순서를 바꿀 수 있다면 정말 바꾸고 싶어요. 왜? 시작부터 정치의 의미예요. 좁은 의미, 넓은 의미. 그래서 딱 잠깐만, 선배가 분명히 혹은 학교 선생님께서 야, 정치와 법 해볼 만한 과목이야, 이거 참 재밌는 과목이야 했는데 시작부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정치의 의미,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어떤 친구들은 그 개념간의 관련성으로 큰 재미를 느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이제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잠깐만 이거 뭐지? 좁은 의미, 넓은 의미. 그래 한번 해보자. 선생님 믿고 해보자. 막 하다가 그 다음 빵! 법의 이념. 이건 너무 무거운데? 그렇죠. 무게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1강에서 나가 떨어지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거 비율적으로 측정하기는 좀 곤란한데 그래도 한 10%는 이건 내 길이 아니야 하면서 접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면 이제 계속 험준한 산들이 이어집니다. 어떤 친구들은 사회계약서를 정리할 때요 아주 큰 재미를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와, 내가 이렇게 국가관에 대해서도 한번 배우는 거구나. 국가의 탄생을 시민들의 자발적인 계약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홉스, 로크, 루소. 여러분, 홉스, 로크, 루소가 머릿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또 공통점, 차이점 정리할 수 있나요? 지향하는 정치 형태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헌법이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 그 다음에 기본권에 관련된 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느낌도 있냐면 왜 이렇게 1단원이 안 끝나? 1단원이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 단원이 끝난다면 언제 6단원까지 가? 그렇구나. 이 정치와 법이 진짜 양이 많은 과목이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양이 월등하게 많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강의는 한 문제 한 문제 다 꼼꼼하게 풀어드리고 교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절대 빠짐없이 다 소개하겠다고 해서 강수가 많았던 거죠. 이게 절대적으로 정치와 법이라는 이 내용 자체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1단원이 좀 많아요. 그건 맞아요.
좀 머리가 큰 느낌이랄까. 그러다 보니까 또 지쳐요. 아, 이거 언제 끝나? 언제 끝나? 언제 끝나? 어떤 학교는 중간고사 치를 때요, 첫 번째 중간고사 지필평가 치를 때 1단원이 전체 범위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1단원의 양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잘 정리했습니다. 자, 2단원은 이것만큼 들지 않겠지 해서 시작을 했어요. 민주정부, 민주국가와 정부 파트에서 시작을 했는데 정부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요. 또 어떤 친구들은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정리할 때 큰 재미를 느끼는 친구도 있습니다. 야, 우리나라 대통령제인데 대통령이 있다고만 해서 대통령제라고 하는 거 아니구나.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거, 그 다음에 대통령에게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다 부여하는 거, 임기가 보장되는 거, 그러면서 국회와 행정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분명히 견제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 우리나라 헌법상 국회는 탄핵 소추권을 갖고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 이런 얘기하면서 야, 이거 재밌는데? 그리고 의원 내각제,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아니지만 영국과 뭐 일본의 큰 틀에서 이 의원 내각제라는 특징을 이렇게 비교를 해 나가면서 재미를 느끼다가 잠깐만, 이게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에도 의원 내각제적인 특징들이 녹아져 있구나. 그러면서 그 단원을 하나하나씩 분석해 나갔던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싫은 거죠. 근데 이게 익숙해지고 하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들은 이걸 아주 자연스럽게 쓸 수 있습니다.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느냐? 의원과 강요의 겸직이 가능하냐? 행정부의 법률안제 주권이 인정되냐? 국무총리 제도는 뭐냐? 국무회의는 또 뭐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회, 그 다음에 행정부, 대통령, 법원, 헌법재판소, 힘들었죠. 근데 드디어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나니까 이제 신문에 나오는 표현들, 뭐 뉴스에서 들어오는 이런 소식들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게 되고, 혹여라도 신문 기사 중에 그 글을 쓴 기자님께서 뭐 좀 실수하는 표현이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항소, 뭐 상고, 이런 표현들을 약간 좀 혼용해서 쓰셨다, 그럼 그때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 정치여법 공부하는 우리들만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이 있어요. 아, 잠깐만, 이건 실수하신 건가? 요때 이런 표현을 쓰면 곤란한데, 피고가 아니라 피고인 아닌가?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누리는 거예요. 우리 법 공부한 사람들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법 공부한 사람이라고 해서 뭔가 더 우쭐해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은 정치여법을 이제 배운 사람들입니다. 배웠기 때문에 이 다양한 정치 현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정확한 법률 용어를 쓰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서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면 사실관계라고 하는 걸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법률관계에 해당하는가? 그러면 그 법률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을 찾아보겠죠. 아주 높은 수준만큼 혹은 아주 깊이 있는 만큼까지를 배우진 않았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배우는 내용 자체가 그 아주 깊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또 얕은 것도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딱 진짜 어제 경험한 거니까 5분만 들어주세요. 이거 어차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개념은요, 선생님이 이걸 왜 이번 개념 완성 때 준비해드린 거냐면 수능까지 보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근데 이 얘기를 공교롭게도 어제 선생님이 친구랑 대화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도. 그 친구는 현직 경찰입니다. 동기들 중에는 가장 빨리 진급을 해서 뭐 지금 또 동년배 이제 친구들보다는 앞서 나가는 그런 친구인데요.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예요, 선생님과. 강의 보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자기 얘기, 잠깐만, 이거 내 얘기 아닌가? 너 얘기 맞아. 자, 그 친구한테 선생님이 뭐 하나 질문한 게 있거든요. 왜냐면 기출문제를 쭉 요 정치여법 정리하다가 선생님도 잠깐만 요 표현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건가 해서 법적으로 한번 접근해 봤어요. 접근해 본 다음에 이제 법을 찾아봤죠. 그런데 선생님은 말 그대로 선생님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강의를 담당하는 선생님인데 실무적으로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친구는 형사 생활도 오래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보기 위해서 땡땡톡에다가 기출문제를 그 여러분들이 푸는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 그대로 해서 보냈습니다. 보낸 다음에 야 친구야, 요 1번 선지에 나오는 요 표현 A라는 표현과 B라는 표현을 구분해서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니 그 똑같은 말이야. A거나 B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똑같은 말이야. A나 B나 똑같은 말이야.
근데 선생님은 계속 궁금해진 거예요. 아니 A랑 B가 똑같은 말이면 A이거나 B라는 말을 굳이 시험에서 쓸 이유가 있었을까?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전공자다 보니까 항상 근거를 법에 두고 찾아보잖아요. 그럼 법에서 정확한 표현을 쓰면 나름 구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실무를 오랫동안 담당한 그 형사 생활을 오랫동안 한 그 친구는 야 그게 그거야. 야 거기서 일단 아 그렇구나 이론과 실무는 좀 다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좀 그러면 이거 어떤 근거가 있을지 찾아봐 달라 라고 하니까 막 열심히 찾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나도 법 공부한 지 좀 돼가지고 근데 이런 내용을 우리 뭐 이렇게 경찰에서 승진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별로 나는 고민해 본 적 없어 이런 솔직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무슨 문제야? 무슨 문제야 그러길래 선생님이 이거 내가 강의하는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에서 우리 학생들이 푸는 수능 문제인데 라고 하니까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잠깐만 이걸 수능에서 치른다고? 이 문제를 수능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이 이걸 푼단 말이야? 라고 해서 그래 이거 푸는 건데. 근데 그 친구가 묻더라고요. 답이 뭔데?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답이 뭔데? 라고 해서 현직 경찰이 그 형사소송에 관련된 그 형사 절차에 관련된 문제의 답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친한 친구니까 약간 약 올리려고 네가 답을 먼저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정답을 얘기해 주겠다. 맞췄죠 당연히. 선생님 친구가 당연히 맞췄는데 다시 한번 놀라더라고요. 야 이런 것까지를 디테일하게 공부하는구나. 우리 때와는 아주 다르구나. 그렇죠. 선생님 때와는 아주 다릅니다. 선생님 때는 그냥 정치경제라는 한 과목 교과서가 있었고요. 그 안에서 형사 절차를 여러분들만큼 디테일하고 아주 꼼꼼하게 배우지는 않았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 정도예요. 아니 그래요. 예를 들면 뭐 경찰 시험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 깊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으로서 큰 틀에서 형사 절차를 다 이야기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갑자기